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시놉시스 쓰기 캐릭터 프로필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월요일날 올라왔어야 되는 영상인데 생각보다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수요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고 바로 다음 영상 소설을 웹툰화하는 법도 찍을 예정이니까 그것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공모전이 큰 게 많아서 이제 시놉시스 쓰고 캐릭터 프로필 만들고 이제 원고 제작하고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공모전에 도전하는 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급한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마감이 생기면은 좀 더 할 의욕도 생기고 시간을 잘 쪼개서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감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될 것 같아도 마감까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작가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 이제 시놉시스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프로필인데 캐릭터 프로필은 적당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시놉시스 쓰기죠. 그래서 시놉시스 쓰기는 프로 작가가 돼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 일단 이 스토리를 이 회사에 보낼 때 필요한 게 이제 기획서라는 거를 보내야 되거든요. 이 기획서에는 이제 전체 줄거리 그리고 캐릭터 프로필 그리고 이제 여기 시놉시스 그리고 완성 원고 이게 요거를 프롤로그 빼고 프롤로그는 1화 원고로 안 칩니다. 아니면 프롤로그를 그 보통 회차 원고 수랑 똑같이 60컷 이상 그렸다면은 회차 수를 치는데 보통 프롤로그는 길어봐야 30컷, 짧으면 15컷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롤로그는 보통 한 회로 안 쳐줘요. 그래서 이제 완성 원고 프롤로그 빼고 완성 원고가 3화 분량. 그래서 2화인데도 있고 4화인데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화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내야 하는데 이때 이제 전체 줄거리를 낼 때 이제 대상 타깃 그리고 이제 대상 타깃과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어필할 수 있냐가 대상 독자, 대상 연령 그리고 키워드 정리 같은 것도 있으면 좋거든요. 키워드 정리. 웹소설을 좀 본 분이라면 키워드 정리가 무슨 뜻인지 알 것인데 이제 뭐 신데렐라를 키워드 정리로 하면은 그러니까는 왕자가 공주를 만나는 이야기 뭐 왕자가 공주를 찾아서 신데렐라를 찾아서 그 찾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뭐 집착공이라는 게 붙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신데렐라는 이제 구박받다가 신분 상승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정리를 웹소설처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프로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전신을 그리고 그다음에 얼굴을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하면은 표정 여러 가지 희노애락 표정을 넣기도 해요. 희노애락 표정을 넣고 이제 간단한 프로필 그러니까는 키, 나이, 성별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과거사 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캐릭터 프로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캐릭터 외모나 성격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목표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캐릭터한테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루어내는지 실패를 하는지 그것 자체가 이 전체 스토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목표는 거의 스토리 자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가진 노력 끝에 그거를 이루어낸다. 그거 자체가 스토리거든요. 특히나 소년 만화의 경우에는 그 저연령층 만화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연령층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의 여러 가지 변수라던가 아니면 좀 더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패를 하게 하거나 주인공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그 스토리도 있기는 한데 일단 연령층 10대나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런 성공형 이야기를 좋아해요.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요새 사이다 캐릭터를 좋아하죠. 어떠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참고 견디는 캔디 스타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을 피력할 수 있고 그 불합리한 상황을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이다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새 유행은 사이다 캐릭터라는 걸 좀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회차별 트리트먼트까지 미리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회차별 트리트먼트가 뭐냐면은 이 1화에는 대충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2화에는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 분량을 24화로 잡았는데 그 24화 동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회차별 트리트먼트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좀 이제 원고를 보고 스토리를 봤을 때 마음에 들었을 때 좀 그 본회의에 올려야겠다 할 때는 그때 회차별 트리트먼트를 나중에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차별 트리트먼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놉시스의 필수 요소는 주제, 기획 의도, 등장인물, 그리고 줄거리 이 4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다른 분들 제가 써둔 글이나 아니면 책이나 영상 같은 걸 봐도 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제, 뭐는 뭐뭐하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해야 돼요. 그냥 사랑, 평화, 뭐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진실된 사랑은 언제나 보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뭐뭐는 뭐뭐하다라는 식으로 주어 동사 형태로 정리하면 좋고요. 기획 의도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 작품을 만든 이유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는 돈을 벌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어릴 때부터 꼭 만들고 싶었던 이야기라서도 있긴 한데 보통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는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야죠. 이 작품을 만든 거는 이 주인공의 대리 만족을 통해서 뭐 주인공이 뭐 사이다 행동을 주인공이 어떠한 사이다 행동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적을 수가 있고 등장인물은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온 중요한 등장인물 주인공과 그리고 중요한 조연들 그리고 주인공의 적 혹은 방해자까지 나오면 되죠. 이게 조연까지 전부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줄거리를 써야 되는데 이 줄거리를 시작, 중간, 결말 3막 구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갈등,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 부분은 그 갈등으로 가기 위한 스텝, 갈등으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가 돼야 하는 작은 사건이 시작에서 일어나야 되고 결말에서는 그 갈등을 풀어내서 이게 성공한다, 실패한다, 둘 중에 어느 쪽으로든 결판이 나야죠. 그래서 이제 시놉시스 쓰는 법을 이거 여기까지는 다른 분들하고 이제 다 비슷한데 보통 시놉시스를 이제 얘기할 때 네이버 영화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웹툰 사이트에 여기 웹툰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뜻을 품고 하늘 품은 팔도의 자제들이 서슬을 시퍼런 나를 내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요약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 요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한 탑스타 서거는 만만치 않은 신인 민서연에게 반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그건 패스하고요. 그리고 전독시를 보면은 이건 내가 아는 전개다. 오직 한순간 내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오직 나만이 완주했던 소설 세계에서 평범한 독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요게 이제 시놉시스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영화로 들어갔을 때 보통 시놉시스 할 때 이 네이버 영화 코너에서 이 영화 코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설명이 있거든요. 이 줄거리. 그래서 이 줄거리가 바로 시놉시스인데 이 네이버 이 줄거리를 보고 시놉을 참고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었고. 근데 이게 PD님한테 제출할 그러니까 내 작품을 어필하기 위한 시놉시스와 그리고 이게 대중들한테 그 팔기 위한 셀링을 하기 위한 이 줄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유진은 돌아온 후 가족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기 서진은 동생의 비밀을 줬다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에 그녀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추적 끝에 드러나는 충격 진실 이러면서
독자들을 낚죠. 이 보는 사람들을 낚죠.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이걸 보는 게 어때? 라고 낚는데 우리들이 이제 웹툰 작가들이 이게 PD님한테 보내야 될 시놉시스에는 이게 반전과 결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PD님이 보고 이 작품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가님한테 작가님 이게 시놉시스 보니까 재밌어 보인다. 본 스토리랑 회차별 정리까지 건네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제 컨택이 오죠.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작품 그 이미지를 실제로 한 1, 2화 정도 만들어 봐서 거기서 이 작품 될 것 같다. 작가님 작화력도 좋다. 그러면은 본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고 작가님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계약합시다라고까지 가진 않아요. 그거는 정말 그 이미 검증된 인기 작가, 경력 작가인 경우에는 시놉시스와 캐릭터 프로필만 보고도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지만, 근데 보통은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전용 시놉시스는 이 웹툰 공모전용 시놉시스는 PD님한테 심사위원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 재미있는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시놉시스에. 근데 홍보용 시놉시스는 이게 재미있어 보이게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공모전용 시놉시스는 홍보용 시놉시스와 다르게 반전과 결말까지 다 들어가야 한다라고 차이점을 확실히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놉시스는 영화 쪽에서는 짧으면 A4 용지 반, 이 한글 워드로 해서 A4 용지 반에서 길면 5장인데 웹툰 쪽은 짧으면 3줄, 길면 A4 반장 정도로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지원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몇 줄의 요약문만 보고 재미있다 없다를 판가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안 두면은 정말 스토리 100장, 200장씩 보내서 내 스토리가 이렇게 재밌다라고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는 또 그걸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장, 200장짜리 잘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시나리오를 읽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이 그러면은 그 공모전 때문에 PD님이나 다른 심사위원들이 일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시놉시스를 3줄에서 5줄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놉시스를 한 3줄에서 5줄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쓰다 보면은 좀 길어지죠. 분명히 A4 용지 한 장 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시놉시스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기존에 봤던 동화나 아니면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동화로 한번 해봤거든요. 동화로 하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3-4줄로 정리가 됐어요.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다. 너무나 가고 싶었던 파티에 요정의 도움으로 참가하여 왕자와 춤을 췄다. 하지만 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리기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때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린다. 왕자는 유리구두를 이용해서 신데렐라를 찾아낸다. 신데렐라와 왕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엄마가 어떻게 구박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디테일한 건 빠져 있지만은 대충 전체 이야기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흥부전에서는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는 제비에 부러진 다리를 고쳐줘 신비한 박씨를 얻는다. 다 자란 박을 켜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 나와 부자가 된다. 이 소문을 들은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박씨를 받아낸다. 박을 키워서 잘라보니 여러 가지 도깨비라던가 장군들이 튀어나와 욕심 많은 놀부에게 벌을 줬다. 그리고 전 재산도 잃는다. 그래서 흥부는 이 소식을 듣고 형에게 재산 반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놀부는 흥부와 함께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그런 디테일은 빼고 전체 스토리만 하면은 이렇게 4줄로 압축이 되죠. 선녀와 나무꾼도 사슴이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나무꾼에게 선녀들의 목욕탕을 알려준다. 선녀의 날개 옷을 숨겨 하늘로 못 가게 한 나무꾼은 그 선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산다. 어느 날 날개 옷을 찾아낸 선녀는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돌아간다. 사슴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선녀를 만나러 가지만 둘의 발끈이 끊어져 땅으로 떨어진다.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은 뒤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녀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도 있고
다시 헤어지는데 그 헤어질 때까지 좀 디테일이 있는 이야기 버전도 있었는데 일단 세 줄 압축을 하면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동화로 압축을 해보고 이제 조금 더 스토리 규모가 있는 영화로 압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시놉시스 압축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좀 옛날에 봤던 영화라도 괜찮으니까 줄거리를 다 알고 있는 아니면 줄거리가 다 생각이 안 난다면 일부러 영화 한 편을 보고 그거를 5줄, 3줄에서 5줄로 압축을 해보는 거죠. 시놉시스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서 본인의 스토리를 잘 살펴봐서 내 스토리 안에서 기승전결을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과 그러니까 일단 캐릭터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설명을 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랑 그리고 그 반전이랑 결말까지 그거를 최대 길어봐야 5줄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은 본인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와 함께 1대1로 가회를 한다면 제가 1대1로 코칭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저도 이거 시놉시스 쓰는 거는 자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것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도와드리려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은 다른 콘티 피드백이나 다른 스토리 피드백에 비해서는 크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유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굉장히 머리 쓰고 자료를 많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요런 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 프로필은 이렇게 전신 얼굴 표정, 희노애락, 나이키, 성별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캐릭터 전신을 좀 선이 좀 아직 버벅거리네요. 그래서 캐릭터 전신을 그리고 이제 캐릭터 두상, 얼굴 두상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희노애락 표정을 좀 다양한 표정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주인공의 뭐 김아무개 뭐 고등학교 뭐 누구 성격 회화라고 밝음 뭐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걸 트라우마 때문에 이러이러한 성격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장으로 만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캐릭터를 대표하는 이미지 같은 거를 따로 추가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요거 한 장이면 됩니다. 전신, 그리고 두상, 그리고 각종 표정샷,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프로필, 이름, 성별, 그리고 과거사, 그리고 간단한 성격, 그런 것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스토리가 다 나오면은 전신까지 안 그리고 이렇게 얼굴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얼굴만 그려서 보내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D님도 딱히 별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얼굴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전신 그리는 거는 이미 보셨고 그래서 이 캐릭터 얼굴 디자인만 통과되면은 그대로 이제 원고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놉시스 쓰는 거는 그냥 이 가이드라인 제가 알려드린 거 다른 동영상 유튜브에서 시놉시스 쓰는 법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시놉시스 쓰는 법 검색해도 제가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동화를 시놉시스를 압축하기, 영화를 압축하기, 드라마 미드 같은 거를 압축을 해도 좋지만 미드는 솔직히 시즌이 너무 기니까 영화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면서 깨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았으면은 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쫙 훑어보고 가장 중요한 사건과 가장 중요한 반전 그리고 완결까지 넣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살짝 표현해주는 구성문을 넣으면은 아마 3줄은 무리겠지만 5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줄까지 쓰라고 했는데 5줄로 썼다고 해서 떨어뜨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심사를 빡빡하게 한다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3줄에 맞추는 게 좋지만은 3줄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5줄 내에서 끝내는 걸로 어떻게든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계속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 영상을 찾아봐도 제가 이미 아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영화나 만화, 다른 분 만화 아니면 지금 동화 훈련도 지금 생각해낸 건데 저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영화를 시놉시스로 정리해보는 훈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0초를 봐야지 저한테 광고 수입이 들어와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